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이른 더위로 인해 모기 등 해충 개체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종합적인 감시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무더위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오면서 모기와 진드기 등 해충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충북의 채집지 한 곳에서 수거된 모기는 모두 4,100여 마리로 지난해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높은 온도와 습도, 많은 강수량과 강수 일수가 모기 생육에 적절한 조건을 마련해 준 겁니다. 지난 3월 제주와 부산 등지에서 일본 뇌염 매개체인 작은 집 빨간 모기가 한 달 먼저 발견되면서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5월부터 모기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일본 뇌염 매개모기 발생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모기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시와 농촌 등 5개 지점에서 주 2회 이상 모기 채집과 검사를 강화하는 등 집중적인 모기 매개 질환 감시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뇌염과 댕기열 등 모기 병원체 5종이 집중 검사 대상입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4건, 전국적으로는 499건의 모기 매개 감염병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긴 바지와 긴 소매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 기피제, 모기장 사용과 모기 서식지를 없애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일본 뇌염에 걸리게 되면 이게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특별히 치료제는 없고요. 증상이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대증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지난해 충북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진드기 감염병도 최근 제천에서 다시 발생하는 등 여름철 해충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기습적인 우박과 돌풍이 몰아치면서 불과 30여 분 만에 도내 농가 곳곳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피해 면적이 현재까지 123헥타르에 달하는데 이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둔 농민들은 애지중지 키운 작물이 초토화되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시 동양면 은양지 마을 주민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하늘에서 얼음덩어리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손톱만한 것부터 탁구공만한 크기까지 다양합니다. 그제 오후 충북 곳곳에 폭우와 함께 기습적인 우박이 쏟아졌는데 불과 10분 사이에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농가는 울상입니다. 한창 크고 있는 사과는 다 떨어졌고 이렇게 남아있는 건 상처투성입니다. 나무와 가지도 성한 게 없을 정도입니다. 내년에 꽃거리가 사과 달릴 건데 다 뭐 뿌려트려 놨으니까 이게 내년에 사과 달릴 수가 없고 꽃눈이 형성이 안 돼요. 열매 한 번 맺지 못한 4년생 사과나무는 한순간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돌풍까지 동반돼 밭작물도 초토화됐습니다. 11,000제곱미터 규모로 고추와 참깨 농사를 크게 짓고 있는 현장입니다. 고추가 바닥에 나뒹굴고 고추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다음 달 말 수확을 앞두고 벌써 생계가 막막합니다. 99%가 이건 폐기해야 돼, 이거는. 예. 이게는 이제 순이 다 부러졌고, 다 이거 다 은골이 먹어가지고 상품 가치고 뭐고. 비닐하우스도 구멍이 났고 유리창과 지붕이 깨진 곳도 있습니다. 동네가 다 엉망진창이 돼서 음양지 마을이 지금 전체가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정부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충북의 우박 피해 면적은 123헥타르, 충주가 100헥타르로 가장 많고 영동이 10, 음성 7, 제천 5, 단양 1헥타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가 확정이 되면 대파대나 또 농약대, 다음면 또 생계지원비까지 이제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각 자치단체는 피해 상황을 더 알아보고 대책과 보상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미호강 유역관리의 주체가 주민임을 강조하는 수중 퍼포먼스를 청주 서문대교 밑에서 진행했습니다. 어제 풀꿈환경재단이 주최한 퍼포먼스는 미호강 유역관리 주민이 주인이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수중에서 펼쳐 보인 뒤 미호강 유역관리 주권 선언문이 낭독됐습니다.
참여자들은 미호강 맑은물 사업이 성공하려면 주민이 주체가 돼 현장 중심의 유역 관리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주시의회가 어제 임시회를 열고 손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양 생태계 파괴와 국민의 안전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불법 행위라며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은 2000년대 초반까지 충북선이나 중앙선 정도가 지나는 철도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2010년 경부와 호남선이 지나는 KTX 오송역이 건립된 데 이어 그에 버금가는 쾌거로 기록될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신설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 밖에 각 지역별로 핵심 철도망이 연결되면서 충북 전역에 철도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토부는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신설안을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신청했습니다. 10년 뒤쯤 개통하면 청주역이 정봉동으로 이전한 뒤 50여 년 만에 열차가 다시 청주 도심을 달리게 됩니다. 이제 청주 도심에서 서울을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접근성의 공정성이 드디어 우리 충청북도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 천안과 오송, 북청주역, 청주공항을 잇는 복선 전철 사업은 실시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9년에는 청주공항에서 서울까지 시속 150km급 전철이 오가게 됩니다. 오랫동안 지역의 대표 노선이었던 충북선은 오는 2026년 시속 230km급으로 고속화 사업이 완료됩니다. 도내 북부권에는 경기 이천과 충주 노선에 이어 경북 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선 2단계 공사가 한창이고 남부권에서는 대전과 옥천 간 광역철도에 이어 영동 연장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동탄 청주공항 간 광역철도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도 진행되는 등 충북의 철도 환경은 몰라보게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또 오는 2029년 오송에는 국내 첫 철도 클러스터 국가 3단이 조성돼 미래 철도 산업을 이끌게 됩니다. 철도 불모지였던 충북이 수도권 등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뿐 아니라 오송 철도 클러스터 3단이 조성됨으로써 철도 산업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호남과 충청, 강원도를 잇는 강호축 구축은 오송 연결선이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벽에 부딪힘에 따라 계획보다 20분이 추가로 소요되는 기존 호남 일반철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최근 교직원 공제회 측이 청주시에 상당공원 옆 자리에 있는 땅을 사가라는 이른바 매수 청구를 해왔습니다. 이 땅은 현재 환승센터 용도의 자동차 정류장으로 묶여 있는데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활용도가 더욱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땅의 매수 여부를 놓고 청주시 측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상당공원 옆에 있는 교직원 공제회관 부지입니다. 청주시는 이 땅이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환승센터나 트램 또는 기타 교통수단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며 자동차 정류장으로 용도를 제한해 놨습니다. 꼭 10년 전에 일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이 지나자 교직원 공제회 측은 지난달 이 땅을 사가라고 청주시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청주시는 6개월 안에 이 땅을 살지 말지 결정해 교직원 공제회 측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기 전에 이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수행한 후 가부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땅의 탁상감정 가격은 200억 원 안팎. 청주시 내부 실무부서에서는 활용가치나 땅값의 상승 가능성 등을 볼 때 당연히 청주시가 사서 활용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인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 모두 한 달이 지났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충청북도는 지난 1월 이 땅을 문화공간, 주차장,
충북개발공사 사옥 등으로 사용하겠다며 청주시에 공문을 보내오는 등 이 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이범석 시장은 여기에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지하 통과가 기정사실화됐고 이 땅은 역사 등이 들어설 요충지 가운데 한 곳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미 청주시 관련 부서에서 이범석 시장에게 이 땅의 매입에 대한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한 가운데 의사결정권자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도내 23개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충청북도 경제단체협의회는 중부내륙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충북경제단체협의회는 어제 2023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중부내륙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범도민 서명운동과 결의대회 개최에 경제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충북경제단체협의회는 중부내륙특별법의 제정 당위성으로 충북의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창출과 지방 불균형 해소, 지방 소멸 해결 등을 제시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영동군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SKENS, 충청에너지서비스가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과 안전기준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오는 12월 전국 군 단위 지역 중 처음으로 영동군에 건립되는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과 운영, 액화수소 공급, 안전성 평가 기술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청주 한국공예관이 시원한 휴가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색다른 계절 기획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작가들의 작업 공간을 직접 볼 수 있는 오픈 스튜디오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진기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푸른 색을 입고 조명 아래 투명하게 반짝이는 유리공예 작품들은 청량감을 선사합니다. 푹신한 의자를 형상화한 섬유공예 작품은 더위를 피하는 피서지의 안락함을 전합니다. 공예로 피서를 떠나는 청주시 한국공예관의 두 번째 연중기획전 공예의 계절 여름에선 유리와 섬유 분야 공예관 입주작가 5명의 작품 111점을 윈도우 갤러리 전시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휴가지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조금 푸른색의 느낌으로 작업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유리에 또 시원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투명한 도를 많이 조금 올려서 전시 공간 반대편에선 입주 작가들의 작업 공간을 오픈 스튜디오 형태로 만납니다. 관객은 작품을 만나고 작품이 제작되는 과정까지 보며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입주 작가들은 작업 공간과 다양한 전시 지원을 통해 본인을 알리고 관람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지는 그런 전시 기회들이 또 있어요. 입주 작가들 결과 보고전을 비엔날레 기간과 맞춰서 또 진행을 해주시고 하면 이렇게 청년 작가들한테는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주말에는 일반 시민들이랑 같이 작가들이 체험할 수 있는 오픈 스튜디오 마켓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체험을 즐기시면서 그 맞은편에 있는 윈도우 갤러리에서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감상하실 수 있는 유리와 섬유공예 작품으로 피서를 떠나보는 이번 전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의 8남매 혜연이네 가족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식비에 열악한 주거 환경까지 하루하루가 힘겹기만 한데요. 아이들을 향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천원의 힘 안정은 기자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인 혜연이는 8남매 중 첫째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생만 4명. 아직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부모님을 도와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듬직한 맏딸이기도 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동생에게 항상 양보하는 게 많은 혜연이. 배우고 싶은 게 많지만 빠듯한 살림에 선뜻 가르칠 수 없었던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피아노 학원 다니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 못 해준 거. 꼭 필요한 것들도 못 사주고 있다 보니까.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수입이 불규칙하고 어머니는 8남매 양육과 살림에 집중하다 보니
10식구는 매달 200만 원 남짓한 정부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는 팔남매를 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생활은 버겁기만 합니다. 식비라고 해도 마지막 날엔 항상 부족한 거 좀 1주에서 1주 반 정도는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집안 구석구석 성한 곳이 없는 월세집은 이달 말에 당장 비워야 하지만 새로운 집 구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벌레도 이제 애들 자면 이제 이불 위로 계속 올라오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사생활은 물론 학습 공간도 없는 혜연이네를 위한 새 보금자리와 생계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월세가 이제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장 해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인원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생계비가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CJB는 초록우산과 함께 천원의 힘 희망 캠페인으로 21번째 후원아동인 혜연이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초록우산 계좌로 성금을 보내주시거나 한 통화에 3,000원인 ARS 전화로 성금을 모아주시면 혜연이 가족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제천시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천경찰서, 제천서울병원, 세명대학교 등 8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재외동포 정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 연계, 보건의료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제천시는 해외 고려인 단체 등과 연계해 본격적인 고려인 이주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주 중앙공원, 명암유원지, 상당산선, 운천 근린공원, 무남생태공원, 초정행궁이 단계적으로 빛의 축으로 연결될 전망입니다. 청주시는 어제 야간 경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완료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청주시는 민선 8기 공약 가운데 하나인 시각도시 이미지 개선 사업의 하나로 야간 경관 개선을 위해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해 밤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충청북도가 4급 상당의 경제보좌관으로 김학도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석인 정무보좌관을 경제수석 보좌관으로 바꾸고 지난달 임기를 끝낸 김 전 이사장을 영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청주고와 서울대를 나온 행정고시 출신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